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이름은 은정입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챙겼지만 정작 제 자신은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다는 걸 작년 겨울에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갑자기 예민해졌고, 딸은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갔고, 아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는 곳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즈음 저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림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찌나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던지 마치 제 삶이 큰 공장에서 돌아가는 라인 중 하나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기 문을 열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빨래가 아니라 제 마음이 탈탈 털려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때 생각했죠. 나한테 쉼표가 하나도 없구나. 그날 저녁 저는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래 붙잡고 있던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정리해두고 핸드백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망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숨 쉬러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점까지 가보자는 마음뿐이었죠. 버스 안에는 퇴근한 사람들의 한숨과 졸음, 학생들의 가벼운 농담이 섞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에 노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노을 속에서 저는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생소하면서도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종점은 아담한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저 멀리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고 먼지 날리는 오래된 슈퍼 하나가 맞은편에서 아직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반쯤 벗겨졌고 문에는 종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챙 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생생하던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저처럼 중년의 여자가 혼자 앉아 차를 홀짝이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주인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얼굴이네요. 그가 물었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종점까지 가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왜 그리 서글프게 들렸을까요? 주인도 그걸 느꼈는지 말없이 따뜻한 생강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면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도망친 것도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쉬러 온 거죠.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덜어주지 못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그 간단한 말이 제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려앉게 만들었거든요. 차를 마시는 동안 마을 아이들이 뛰어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상하게 제 안쪽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남들 보지 않게 천천히 닦으며 온갖 감정이 섞인 채로 말했죠.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고 가세요. 쉬고 싶다는 말이 나왔다면 이미 반은 치유된 거니까요. 그날, 저는 그곳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밥 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는 시간,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시간,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아주 깊고 고요한 호흡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숨 쉴 곳이 정말 필요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들이마신 고요함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 누구도 제가 어젯밤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가벼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찻집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공원 한쪽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느릿하게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을 넘긴 흙 사이로 아주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숨을 깊게 들이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제 찻집에서 보았던 중년 여성이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뵌 것 같네요. 저는 멋쩍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쉬려고 왔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다는 게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세상 끝난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에서 저 새싹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작은 것들도 올라오려고 애쓰는데 나는 왜 못 살아나나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찌릿했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에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그 말은 그날의 공기처럼 조용히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따뜻한 표정으로 대추차를 권했습니다. 생강차보다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릴 거예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득한 단맛이 목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어수선했던 감정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동네 아이 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노래 틀어줘요. 주인은 익숙하다는 듯 낡은 스피커를 작동시키고 옛 트로트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이들은 엉망진창으로 춤을 췄고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저런 시절이 분명 제게도 있었죠. 바쁜 살림과 육아에 치이면서 잊어버렸을 뿐. 주인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다 힘들어도 저 애들처럼 잠깐은 뛰어다니고 싶어 하는 거죠. 어른들은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근처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평범한 시장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반찬가게 이모는 생선 굽는 소리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고추를 한 줌 덤으로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게 사는 얼굴이 아니네. 이 말이 왜 그리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끝에서 저는 작은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노인들이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 노랫소리는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기만 했는데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큰 위로보다 이런 잔잔한 사람들의 일상 속 소리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예배당을 나와 다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주인이 가게 앞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오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우시네요. 사람은 걷고 보고 듣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잠시 도망치듯 숨 돌리러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누구 하나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쉬는 법을 배웠을까? 하지만 늦게라도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마을을 제 두 번째 쉼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러 가는 마음이었어요. 집에서는 예전처럼 살림과 일상이 굴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속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잔소리도, 아들의 예민함도, 딸아이의 먼 삶도 예전처럼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누굴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인은 찻집 앞 의자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표정이 어떤지 그동안 저 스스로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게 안에는 지난번에 봤던 아이 둘이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또 왔다. 그 단순한 인사가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고 서로의 사정을 몰라도 상관없고 그저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며 관계가 생기는 것,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게 앞 화단에 작은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화분을 깨끗하게 손질해둔 모양이었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들 누가 가꿔요? 어제보다 훨씬 예쁘네요.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물을 줍니다. 삶이 바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꽃들은 절대 방치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꼭 한 번은 돌보러 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번졌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작은 행동들 속에서 조용히 돌봄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체조하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중년 여성이 다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얼굴빛이 많이 밝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들 한 번씩 숨이 턱 막히는 시기가 와요. 그럴 때 이렇게 잠깐 멈춰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라도 쉬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부서지니까요. 그녀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따뜻한 조언이었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후, 그녀는 시장 쪽으로, 저는 예배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잠시 열어놓은 듯 안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지만 사소한 위로가 곳곳에 흩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사소한 위로들이 모여 나처럼 지친 사람 하나를 살려내는구나. 저는 예배당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제가 들어오자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래 쉬다 가세요. 얼마나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 그날 제가 들은 어떤 말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마을이 천천히 멀어졌지만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데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뉴스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좀 사러 갔다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걸었어. 바람 쐬고 왔어.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얼굴 괜찮네. 그 말이 왜 그리 고맙게 들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 쉼표 하나 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떤 걱정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마을의 고요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듯 따뜻한 감각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계절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계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마을에서 배웠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앞으로도 여러 번 멈추고 여러 번 숨쉬고 여러 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음 계절이 오면 그 마을의 작은 찻집을 다시 찾을 겁니다. 쉼표가 필요할 때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곳이 하나쯤 있어야 하니까요.